안녕하세요. 책 읽는 주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의 내공입니다. 지연이는 유세미, 펴낸 것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는 한국 외국어대를 졸업했고 삼성물산과 애경그룹에서 25년간 재직했고 애경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되었다. 대기업 팀장으로 임원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런 저자에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 바로 인간관계였다. 막말하는 상사, 눈치 없는 동료, 무례한 후배, 갑질하는 고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의 내공을 쌓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장인 시절부터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연하고 글을 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깨달은 관계의 기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맥부자, 사람부자들의 특별한 습관.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부자에 대해 정의해보자. 사람 부자라고 하면 거미줄 같은 인맥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 부자는 그저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다.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내가 소원하게 되고 그들이 있어 인생이 흐뭇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을수록 사람 부자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5명이 필요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꾸준히 교감하고 관계를 맺는 친구는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상대를 우선시하는 태도.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낀다.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은 사람 부자들의 기본적인 습관이다.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상대가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감탄한다. 사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대단한 면이 있다. 그걸 찾아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다. 항상 무심히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이웃이 있다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로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표정이시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도 명랑하고 인사를 잘하나 봐요. 이런 한마디가 가져오는 효과는 놀랍다. 어제까지는 그냥 이웃이었지만 이 한마디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덕이 되는 관계는 정리한다. 내게 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다. 새로 공부를 시작해보려는 내게 아스라 아무나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30년 지기라도 정리하는 편이 낫다. 인생은 한 방이야 를 외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 만나기만 하면 눈물 콧물 짜내며 한낮을 신세 타령을 해서 기운을 쏙 빼놓고는 정작 내가 힘들 때 찾으면 무심한 친구 역시 내 에너지를 뺏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정리 대상이다. 오래 알던 사람을 딱 잘라 정리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는 참 다양하다. 누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양한 거다. 세상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의 다양한 면을 일부러 보기 시작하면 내가 아닌 낯선 사람을 인생이라는 무대 위 주인공처럼 따뜻하고 감탄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양하고 다르다고 해야 맞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정도로 마음을 느슨하게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된 셈이다. 보이지 않는 저 안쪽까지 시선을 주고 알아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다.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마음습관 5가지. 1.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다. 2. 사람은 저마다 그릇이 다 다르다. 3.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일 뿐 타인이 아니다. 타인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한다. 4. 베풀고 살아야 남는 장사이다. 5. 자주 입장을 바꿔보는 습관.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센스 있는 대화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다. 센스 있는 엄마의 말하기 원칙 중 하나는 쓸데없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0대인 엄마와 친구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식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남이 자식 자랑을 하면 엄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술 더 떠서 감탄해준다. 너는 얼마나 좋냐? 아들이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니? 그 중에서도 최고는 자랑이 아니라 자식들의 흉을 보고 집이 무너질 듯 한숨 쉬며 눈물 짓는 경우다. 혼자 사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 한 번 안 하는 무심한 딸, 사월이 멀다 하고 애원하며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아들, 어디에 있을 법한 부족한 자녀들에 대해 친구들이 한탄할 때면 엄마는 끝까지 그 자녀를 두둔한다. 아이들이 오죽 바쁘면 연락도 못할까 다들 제 앞가림 하느라 그렇겠지 생각해. 너 노후 자금만 빼놓고 자식들 거들어주면 좋지. 없어서 못 거들어주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하냐. 고생 많았으니 이제 곧 성공하겠지. 원래 걔가 똑똑했잖아.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모란 원래 자기는 자녀 욕을 하더라도 상대는 애 아이들 편을 들어줘야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화날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퇴근길에 들은 마트에서 유난히 불친절한 직원, 지시한 일에 대해 불순한 변명을 해대는 후배, 몇 번이나 부탁했으나 늘 일정을 어기는 거래업체.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한 발 물러나 보면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보면 저마다의 사정을 한 보따리씩 품고 있다. 다만 남의 일이니 무심하게 넘기기나 외면할 뿐이다. 이게 죽고 살 일은 아니잖아. 매사에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사소하고 작은 일이며 해결 가능하다. 핏대 세워 길길이 뛰어봐야 나만 우스워진다. 세상 일 중에 절대라는 범위는 매우 작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대부분은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덜 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 널려 있을 뿐이다. 사실보다 느낌이 더 중요하다. 친구들 모임에 큰맘 먹고 화려한 원피스를 사입고 갔다. 그러자 한 친구는 옷 새로 샀네. 옷 입는 취향이 점점 바뀐다. 라고 했다. 다른 친구는 대박. 원피스 어디서 산 거야?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한다. 새로 산 옷을 알아준 두 친구가 똑같다. 그러나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기분은 전혀 다를 것이다. 느낌이란 그런 것이다. 이 미묘한 느낌의 차이는 말버릇에서 나온다. 첫 번째 친구의 말은 자칫 상대가 듣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잘못되었다는 말이야? 내 옷이 이상해. 말이란 그렇게 예민한 것이다. 특히 타인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명령조, 비난조 혹은 강요하는 느낌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고민하는 후배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보자. P 선배와 상의해봐 보다는 P 선배와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가 낫다.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내에게도 운동이라도 좀 해 보다는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근유형 말버릇이 타인을 존중하는 느낌을 더 잘 전달한다. 말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잘 될 거야. 해볼 만한데. 그봐, 된다니까. 퇴직 후 작가로, 강연가로, 유튜브로 나의 직업은 단시간에 빠르게 변화했다.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한 내가 전혀 경험 없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린 비장의 주문이 바로 잘 될 거야 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길로 가야 하니까 내가 나를 돕는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가장 크게 돕는 방법은 잘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는 더더욱 문외한이었지만 하나씩 도전할 때마다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해볼 만한데 하고 스스로에게 허세를 부렸다. 말만 그렇게 해도 자신감이 붙는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가며 그봐 된다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면 자신감이 에너지처럼 마음 저 밑바닥에서 저절로 올라오고 세상을 보는 관점조차 변한다. 그래서 인생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쿨하게 대처하기.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우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류하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예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분류하자. 안 봐도 되는 사람이라면 매우 간단하다. 그냥 안 보면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너 나 싫어해? 그럼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싹둑 자를 수 있는 관계는 얼마 없다. 대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끔 봐야 하거나 계속 봐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봐야 하는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 동문회에서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데도 같은 걷길이 밀어내듯 그냥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저 멀리서도 찌릿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 끊어내면 된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 편이 내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끊어낼 뿐 겉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1년에 고작
몇 번 마주치는 동문회에서 넌 내가 못마땅하니 라든가 선배님은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라고 따져 묻는 순간 공식적으로 피곤한 적을 만드는 셈이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사이라면 마음속으로 아웃을 선언할지라도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고 최소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 마음의 방치라고 한다. 되도록 안 부딪히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확률은 줄어든다. 무례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무례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괴로워진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직장에 무례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다. 직장 상사나 선배가 무례하면 참다가 직장을 옮겨버리는 사람이 많다. 잦은 모욕으로 인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원형 탈모나 이명 같은 신체에 이상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왜일까? 무례함으로 나를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할까?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모욕이나 무례함을 그저 참고 견디다 마음의 병을 만든다. 그러나 무례하게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설사 상대의 무례함을 멈추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 에너지를 마냥 퍼붓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한찮은 인생을 사세요 라고 치부해버리면 된다. 예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 말이 나는 의연한 마음, 나의 판단이나 생각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 운동을 꾸준히 하자. 몸이 약하면 더 성실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약하면 약할수록 더 집중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포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 좋은 책과 영상으로 대체해도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글귀나 이야기를 흘러 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저절로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상적인 내용은 메모를 하거나 나의 느낌을 함께 적어보자. 이렇게 꼭꼭 씹어 내 것으로 소화해야 마음의 영양소가 된다. 마음이 튼튼하면 어떤 관계라도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다.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온 우주를 뒤져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야말로 대체 불가하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면 각자 인생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잘 살아왔다고 우쭐할 일도, 친구가 별로 없다고 부끄러워 할 것도 아니고 나다운 인간관계를 잘 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